11대 도의회. 잡음이 엄청 많아요.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 국민들한테 금품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자들을 버스로 동원했다는 혐의로 시골의 어떤 특유의 폐쇄성들이 있죠. 보훈 군내에서도 어떤 산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이 또 갈리기도 하고 이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그 정치 문화가 조금 심하지 않나. 비용, 재선거 비용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부담해요. 결국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죠. 한 칼에 검찰까지도 가지도 않은 경찰 수사 단계 도의원 사직을 했는데 사안이 엄청나게 중하다는 겁니다. 지금 속칭 그 배달 사고가 좀 있었나 봐요. 이수환 의원 얘기도 좀 한번 진천이죠? 예, 예. 진천 지역구 당원 자격정지 2년을 받았죠. 당원 자격정지 엄청난 2년. 예, 그렇. 직접적인 조언 좀 해드리라니까. 누구한테 전화하시라. 이수환 도의원님 참고하십시오. 근데 이 원두성들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누구 파. 그 폭탄이 이제 상경위원장, 상임위원장 선출로 갔죠. 이해 충돌이 돼서 못 맞도록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몰랐는지 우선 몰랐을까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다. 예, 저는 뭐 안 들켰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입니다. 오늘도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의회가 요번에 11대, 네. 11대 도의회. 잡음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글쎄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한번 방송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 번 네. 도의원 왜 이러나 뭐 이렇게 여러 번. 이게 바가지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고. 네. 전반기에는 3명의 의원이 낙마를. 네. 후반기에는 지금 현재 1명. 이렇게 되면 이제 4명의 낙마. 네. 또 뭐 징계받은 의원도 있다. 오늘 저 방송에서 이제 차근차근 좀 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징계받은 의원도 있고 또 11대 후반기 때는 또 그 뭐죠 상임위 네. 원구성 가지고 또 겁나 시끄러웠잖아요. 산업경제위원장 그죠. 그 자리를 놓고서도 그렇죠. 11대 충청북도 의회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안팎으로 새는 충북도의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충북도의원 왜 이러나입니다. 박재환 이제 이미 전 도의원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전 도의원이죠. 이미 탈당계를 냈고 사직서를 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 상황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런 겁니까? 원래 이전 그 보훈군이 지역구 도의원이 하유정 전 의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인 그 산악회 회원들한테 지지를 선거 기간 전에 이제 지지를 전에. 호소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서 도의원직을 사직하게 됐죠. 사전 선거 운동 혐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총선 때 보훈 지역에는 재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이었고 지금은 국민의힘당이죠. 국민의힘당의 박재환 전 도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 국민들한테 금품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자들을 버스로 동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박재환 의원이. 예.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바로 도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에도 탈당계를 제출하게 됐죠. 이게 이제 보은 군민들은요. 네. 도의원 2명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뭔 치욕입니까? 실제 신난 거 아닌가요? 세 번째. 소선거하고 예. 댓글에도 실제 보훈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창피하다 이런 이제 글들이 쭉 올라와 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렇진 않지만 보훈에서 네네. 도의원 하려면 사전 선거 좀 하고 돈도 좀 뿌리고 밥도 좀 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루머처럼 흘러나가게 되는 거니까. 네네 안 맞습니다.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원인을 굳이 분석하자면 예. 직접적인 원인이 공천 단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컸지만 예. 시골에 어떤 특유의 폐쇄성들이 있죠. 아하. 그 어떤 텃세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같은 예를 들어 보훈 군내에서도 어떤 산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이 또 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쉬쉬하고 무슨 영화에도 나오듯이 이렇게 나쁜 거를 공유하면서 서로 비밀이 지켜지는 거 이제 그런 어떤 뭐 폐쇄성 예. 그게 이제 보훈 지역의 경우 조금 소문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어떤 이게 소문? 이제 그런 그 연고주의나 파벌주의뿐만 아하. 아니라 이제 후원 누구를 지지해주고 피해를 받는 뭐 혜택을 받는 그런 패트론 정치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이 보훈 지역엔 좀
특히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일도 또 실제로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정상학 보훈군수가 전에 예. 그 출판 기념회 문제로다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친일 발언과 관련해서 주민 소환도 이제 무산되는 과정도 겪었고 했고, 예. 그다음에 박재환 도의원이 도의원 후보가 될 때 미래통합당인가 그 당시에 이제 후보가 될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보훈 지역의 경우 다른 군보다도 이런 토호 정치랄까 아니면 파벌주의, 영구주의로 묶여 있는 것이 이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그 정치 문화가 조금 심하지 않나. 네, 그런 네.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시점상의 네.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선거였거든요. 뭐냐면 정상혁 보훈군수께서 이제 3선을 하셨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 다음 선거에 못 그러면 나오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군수 선거 게임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보훈이나 우리 충북의 여러 그 지역에 보면 1군 1도의원인 곳이 많이 있어요. 1군 네, 1도의원. 그러니까 보훈 같으면 도의원이 곧 한 명이기 때문에 군수랑 동급으로 인식을 해요. 기본 물론 이제 현실적인 그 차이를 좀 느끼고 있지만 네. 어쨌든 한 명이니까 사실상 군수 한 분이나 도의원 한 분이나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도의원에 입성하는 것이 곧 다음번 군수 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 이거죠. 징검다리. 실제 징검다리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아성을 구축한 정상혁 군수께서 이제 출마를 못 하시니 그 다음번은 내 차례다라는 그게 이제 강해서 지난번 공천을 할 때 올해 1월 1일입니다. 올해 1월 1일 신년 그 할애에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5분을 놓고 이제 공천 경쟁이 된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준비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서 실제로 일부에서는 문자가 특정 당원들에게 갔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경국 씨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잖아요. 네. 지금 신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이 박재환 도의원의 지금 금품 살포나 식사 제공 문제 이 혐의로다가 탈당을 하고 사직을 한 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보훈에 좀 낙후된 선거 문화 이런 문화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선거의 중요성 예. 그 포스트 정상혁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거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하고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에 금품 살포나 이 식사 제공이나 지지자 동원이나 이런 문제가 당시에도 사실은 지적이 많았어요. 소문도 많았고. 그것이 이번에 이전 발각이 된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전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뭐 검찰 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게 그냥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군요.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처리 문제인데 이제 예. 박재환 보통 이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검찰 수사, 경찰 수사도 물론이지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사실은 사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무죄를 주장하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계속 다투고 끝까지 버티는데 박재환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칼에 검찰까지도 가지도 않은 경찰 수사 단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자마자 도의원 사직을 했는데 본인은 그 사직 자체가 일반인한테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물론 본인은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직까지 바로 한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안이 엄청나게 중하다는 것 같아요. 아, 지금 13분이나 이제 기소가 되는 상태거든요. 당사자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13분이고 이장들이 이제 여러 명 포함되어 예. 있고 또 젊은 선거 운동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인데 네, 뭐 후일담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금품 살포를 아마 특정 몇몇 분에게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속칭 그 배달 사고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마 그 후일담이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하면서 아마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누구한테 얼마를 이제 보냈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보고를 한 게 아마 사정기관에 네. 경찰, 검찰에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았나. 네. 이미 언론에도 이제 몸이 불편하시다는 거 그리고 사전에 이제 사퇴를 해서 약간 나중에 재판이나 이런 데서 그 감형. 어떤 동정 그 예. 심을 살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의 분석도 있죠. 그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검찰에 함께 송치가 됐다는 13명 가운데의 젊은 사람들 이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정치를 하거나 지역의 리더의 어떤 도전을 하거나 이럴 텐데 이분들은 또 뭔 죄로 또 같이 이번에 물려 들어가게 되는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80, 90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 있지만 패턴도 지금 그냥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좀 요번에 단속이 됐다는 것 같은데 이 언제적 진짜 선거 문화입니까? 금품 제공하고 네.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런 퇴행적인 선거 방식은 노소를 떠나서
그리고 뭐 현직이나 전직이나를 떠나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전해지는 상황이다. 요번에 보훈의 아주 선거 문화, 정치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정해진 걸 보면 전해진 뉴스 기사에 나온 걸 보면 한 3, 4개월 전부터 이장분들을 여러 차례 이제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마을 이장분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공직선거상에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죠. 법상으로 예. 명백하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장님들이 그렇게 모여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 밀자 이렇게 결의하고 향응 식사를 대접받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지만 엄단에 처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기 11대 도의회에서 3분, 요번에 1분까지 하면 이제 현재까지 4명. 이렇게 되면 역대 충북 도의회에서 중도 낭만 사례가 그래도 두 번째라고 그러네요. 네, 6대 6명. 이때는 뭐 단일 사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로 재판을 받아서 6명이 한꺼번에 이제 낙마를 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11대 4명이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11대까지 오는데 총 이제까지 처벌받거나 해서 낙마된 분이 14분인데 전부 다? 그중에 지금 저희 지금 11대에 들어서 4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엄청 과거분들 소환 좀 해볼까요? 전반기에 낙마하신 세 분 소환 좀 해봅시다. 소환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보훈의 이제 하유정 전 도의원 있죠. 있고 이제 미리 말씀드렸고 임기중 도의원도 공천 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전달 미수에 그쳐서 공선법 위반으로 그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낙마하셨고 그다음에 임기중 도의원. 영동의 이제 박병진 도의원 같은 경우도 도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강현삼 도의장 후보였나요? 그분으로부터 1,000만 원 받았다는 혐의로 다 집행유예를 받아서 낙마를 하셨죠. 뇌물 수수. 참 불명예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큰 것들인데 뭐냐면 지금 충북 예산이 6조 원 시대거든요. 네. 충북 도의회가 32분이거든요. 그렇죠. 6조 원 시대를 담당할 정도의 품위와 어떤 실력과 어떤 청렴 의무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자체 장들에게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6조에 대한 예산을 그 감시하고 또 배분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이상의 도덕성을 당연히 요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우리 거죠. 없습니다. 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나가니까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잖아요. 갑자기 왜또 떨어져서 문제를 안 삼는 건가? 그리고 그러지 더 마세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아마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선관위가 결정을 내리면 내년 4월 7일 날 재선거를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재보궐 할 때 아마 때. 같은 날 하게 되는데 같이 비용 재선거 비용 그 보훈군의 도의원 선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다 차려야 되잖아요. 이거 원인자 부담해야 돼. 이거 누가 진짜. 부담하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부담해야 결국 되죠.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분 저 얘기 들으니까 5개월 하루 했대요. 조의원 5개월 하루. 최단명 역대 최단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참 보훈 군민들 참 씁쓸하겠습니다.